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독서 과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임에서 앞으로 그 개인 과제 쪽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과제는 앞으로 설정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설정 방향 보시고, 나는 앞으로 이 독서 모임에서 이런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 과정에서 소설 코칭 과정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것과 연동해서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과제는 먼저 분야 설정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나는 어떤 분야를 설정할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진로 설정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요즘에 이제 진로 관련 도서에 보면 나오는 책이 정동환 회장이 쓴 책이 있죠. 거기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알고리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이번에 그 EBS에서 촬영했던 내용인데 요겁니다. 크게 미래의 상황을 장소나 미래 전문, 미래 기술, 미래 이슈, 직업, 직무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서 장소가 온라인 사이버일 때 전문 영역은 이렇게 나눠지니까 사이버에서 여기서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보안 경비를 고르면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뭘로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게임을 골랐을 때 게임에서 이 중에 어떤 걸 고를까? 그 다음에 홀로그램에서 여기서 뭘 고를까? 그 다음에 직무로서는 뭘 고를까?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는 교육이 없는데 그럼 도시를 골랐다. 그럼 도시에서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하나 연결되면 또 이 중에서 하나 고르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그럼 무슨 직업이 좋을까? 물론 이게 완성판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이건 다 최근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이미 있던 것들이고 이것도 좀 있던 것들이라면 이제 기술은 기술과 이슈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직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건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적성? 흔히 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성 검사해가지고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크게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는 꿈, 하나는 재능. 크게 이렇게 접근해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재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성인은 내가 지금 30년, 40년, 50년 쌓아온 게 있잖아. 이걸 버리고 다른 데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분야를 찾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서 세분화된 쪽으로 들어가서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관성. 네. 두 가지 형태로 찾으면 되고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능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글 잘 쓴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잘 쓰면 얼마나 잘 써. 예, 학생들끼리 지금 하는 소리지. 그리고 선생님이 너 잘한다는 거지. 걔 글이 그냥 뭐 어른들 작가 수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약간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엄청 잘하는 애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덕후가 많았어갖고 칭찬받았다가 뒤로 가서 작가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때. 네, 그런 계기가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한 분야를 잡으면 그게 능력이 돼. 그 계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계기를 학생 때는 꿈으로 잡는 게 좋아요. 꿈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나요? 관심하고 사회 이슈, 그리고 세상의 문제. 이슈는 그 당시에 떠다니는 것들이고, 이 문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거든요. 그래서 관심과 필요 이 두 가지만 딱 연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잡히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것은 그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요즘에 그 직업 분야 막 수천 종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과 관심과 필요 두 개를 찾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직업표를 넣고 들어가면 결정을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봐라. 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저는 20대에 5가지를 놓고 뭘 할지를 몰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작가, 교수, 그 다음에 발명 과학자, 그리고 종교인 목사, 그리고 기업가. 이렇게 총 5가지를 정했는데 뭐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에라 모르게 5가지 다 연구하자. 그게 10년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5가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계속 수집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5가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 하고 있는. 그게 이제 그만큼 수집된 정보들의 이 유관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쉽게 하는 방법. 요거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나온 정보 있죠. 이제 물론 앞에서 내가 관심 분야하고 필요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필요가 생각해보면 최근에 나온 정보들은 이제 세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만 잘 잡으면 돼요. 관심을 잡고 지금 현재 서점계 또는 뭐 유튜브계 어떤 새로운 정보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걸 잡고 그 분야의 책이 한두 권 정도밖에 없어야 돼. 10권만 해도 많은 거예요. 한두 권밖에 없을 때 이때 그 책 한두 권을 가지고 논문을 파고 들어갑니다. 논문은 사전에 연구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 분야에 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합니다. 거기서 이제 정보 설계가 필요해요. 정보를 최대한 설계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체계화시키면 그 분야에 내가 1등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체계화된 정보를 갖는데 크게 전문가가 되려면 5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지식. 두 번째, 이 지식이란 말은 그 분야의 지식 전체를 말해요. 아무튼 빠뜨려지면 하나라도 빠뜨려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에요. 기술은 도구하고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 지식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와 절차와 방법들을 말해요. 세 번째는 그 기술의 현장 경험. 그 다음에 그 분야의 다른 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가면 전문가다운 태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이면 레크레이션다운 태도가 있고 마지막이 인맥이에요. 이 5가지를 갖추어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요. 이걸 계획적으로 만드는 거죠. 딱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지? 기술은 어떻게 도구와 기술은 어떻게 습득하지? 현장 경험은 어떻게 하지? 거기서 나의 태도는 그 직업과 맞는가? 근데 이 태도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도 하고 나면 그 태도가 형성이 돼요. 태도 형성이 안 됐다면 지금 앞에 4가지가 안 맞다는 거지. 태도는 사실 어떤 종합적인 4가지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서 태도는 없어. 이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인맥. 이렇게 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현장 경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쌓아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요런 형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그동안의 제자들을 길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자기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딱 돼보는 거예요. 와, 완전 정말 짜릿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유관 분야로 막 넘어가요. 실제로 내가 경험한 겁니다. 이거는 보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어떤 분야를 할까? 독서를 잡았어요. 독서를 잡은 이유는 빠르게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나는 독서를 많이 했으니까 경험이 있어.
근데 독서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없어. 기술이 없어. 독서의 경험은 있어. 그냥 경험 하나만 있었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경험하고 태도가 있었지. 태도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약했으니까 좀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경험 하나를 놓고 요새 제일 먼저 독서는 어떻게 하면 잘하지? 책을 100권을 사다 놓고 6개월 만에 다 뗐어요. 그때는 컴퓨터 매핑이 없어가지고 노트에다 가지고 목차를 설정한 거죠. 읽다가 에디슨의 독서 이야기가 나오면 에디슨의 독서 이야기. 그러면 이건 독서의 사례죠. 예, 성공한 독서가의 사례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 사례 밑으로 에디슨을 넣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넣고 한 노타 보면 막 수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의 기능 제목이 나오죠. 독서의 기술 제목. 기술 안에는 또 다시 하위 요소가 나오죠. 노트 한 권이 나오더라고요. 한 200쪽 한 권이. 그 200쪽 한 권이 제 독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서 노트는요. 5분 얘기하라면 5분 그 안에 찾아가지고 머릿속에 알고리즘만 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만 찾아서 바로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뭐 제 30년 독서 인생을 바꾼 게 바로 이 노트 한 권이에요. 100권을 중복 제거. 맞죠? 중복 제거한 거죠. 누락 보충. 그리고 이제 연구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여기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이었어요. 기술은 그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한지 몰라요. 그때 연구 많이 한 게 국어 독해 있죠. 그 다음에 수능 언어.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요. 학교에 다 들어있어. 학교 교과에. 그거 전부 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아마 저 따라올 사람 드물 거예요. 아무튼 대한민국에 나온 책들은 거의 그 분야에 대한 심지어 어디까지 본 줄 아세요? 과거 수사학까지 다 봤어. 과거에 수사학 지금 안 배잖아요. 수사학에 있는 것까지 배웠어. 그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봐. 정말 다 쓸어 담았습니다.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언어인지학인 거 아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언어인지학이 1이면 99%는 숨어있는 백데이터에 나요. 속에. 그런 게 바로 이제 연구했던 경험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찾아내요. 그때 찾아낸 게 지금은 언어인지학이지만 그때는 글분석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썼는데 지금 이 언어인지하고 비교하면 정말 잽도 안 되죠. 예, 100대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독해, 글분석이 가장 핵심. 책은 그러니까 글분석에서 언어인지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그 사이에 요약이 있었다. 글분석, 요약, 언어인지 요 단계를 거치고 요약 때 이제 만난 거예요. 예, 이렇게 연구가 된 거죠. 거기서 기술이 나왔어. 그 기술은 계속해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도는 이제 지금 이 과정에서 형성이. 태도는 내가 행동을 하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 기술, 경험이 있었죠. 내가 원래 독서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험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강의하는 거죠. 배운 거를 그대로 강의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또 글로 써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인맥이죠. 지금은 제가 이제 독서 활동을 거의 10년 동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연구하느라고. 근데 그 전에는 뭐 독서계에 거의 뭐 다 인맥을 다 구축하고 있었죠. 어때요? 제 스토리 딱 들어보니까 정말 그대로죠. 예. 이거를 아이들에게, 근데 저는 독서만 해도 분야가 커요. 독서는요, 읽기, 듣기, 말하기 다 들어가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강사의 글쓰기까지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분야예요. 그러면서 독서를 연구하고 나니까 바로 궁금한 게 생겨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그래서 독서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써야 돼요? 그럼 저술을 연구하게 돼요. 그렇죠? 글쓰기를 연구하게 돼요. 그 글쓰기를 하는데 글쓰기를 논리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논리학을 연구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유관 분야를 연구하게 돼요. 그게 그렇게 연구를 막 펼쳐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인재 양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인지 도구들을 다 다루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뭐 말하기, 쓰기, 그죠? 그 다음에 읽기, 그리고 의사소통 거의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질문들을 풀어가기 위한 유관성을 해결한 거죠. 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걸 계획적으로 지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아이들을 놓고 우리 자녀를 지금부터 만약에 우진이를 이 5가지를 놓고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우진이가 말을 잘 들었는데 엄마 말은 잘 안 듣는데, 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어린 아이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요, 5년 이내에는 진짜 대가가 돼요, 대가가. 그러니까 저는 방법을 다 파악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을 이렇게 바꾸리라고 지금 생각한 게 바로 이 생산형 독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의 성취와 배품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방법입니다. 자,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우리?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교수님이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새로운 분야, 그 분야의 새로운 책을 먼저 섭렵을 해라.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들었을 때 그럼 그 책을 먼저 쓴 사람이 전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안에서 더 나만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떤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몸 안에 체득해야 돼. 예. 이제 해결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서 선생님 아마 그 독서에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지금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아이들 이거 가르치면 저게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뭔가 꼭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는 네. 체계가 안 잡히니까 정말 국어도 한 분야가 아니니까 네. 독서를 해놔도 또 국어 지식이 약한 아이들은 또 맞아요. 예. 그러면 또 그 부분이 제가 하기 싫어도 저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도 또 연구를 해서 해줘야 되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요즘 체계를 잡아주시니까 이 부분에 또 인내까지도 들어가야 되네요. 네.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바로 이게 이제 현실적인 진짜 대안인 거예요. 네.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유혜정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관계에서 친밀감. 맞아요. 아이랑 부모는 제일 친한데도 말을 안 듣는 친밀을 어떻게 네네. 아주 너무 좋네요. 이 부분 또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인지력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일단 안 하는 게 제일 장애물이에요. 인지력은 뭔가 탐구를 해야만 길러지는데 그게 동기부여거든요. 그럼 이제 동기부여라는 말 속에는 지금 여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엄마 하니까 너무 친해. 동기부여라는 말은 친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친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탐구심이 생겨야 된다고. 호기심과 그 다음에 탐구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전문성. 이제 동기부여에 의해서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금 이건 또 얘기하죠. 그리고 다음에 한번 얘기할게요. 이 부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을 인지력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단계가 바로 이 도입 단계인데 이게 바로 동기 단계예요. 이게 동기라는 단계는 그냥 동기부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동기가 생겨서 인지에 몰입할 수 있는 인지를 탐구하기에 몰입하는 게 들어가기 위해서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일단 상대방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는 권위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제로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권위자를 붙여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육은 권위가 무너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권위는 보통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뭐 사회적 명예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기술이라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예요. 두 번째가 명예예요. 사회적 명예. 우리 엄마는 대단해. 라는 그 명예, 이건 다르죠. 권위하고 명예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이게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요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스승 찾아가잖아. 엄마는 더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어, 더. 엄마는 무조건 안아주길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아들 때문에 팀런원 하는데 거기서 얘 절대 선생님이랑 안 해요. 엄마 선생님이랑 하나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엄마 그렇죠. 무조건 엄마라고 그러고 반말해요. 혼자. 그게 걔도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효과가 커요. 동료 효과. 그 다음에 체험 효과.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이거 되더라라는 체험 효과. 그 외에도 더 요소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디에 맞는지 몰라. 그러면 지금 우진이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친하니까 이건 엄마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방금 나머지 4가지 요소 속에 그걸 지금 걸려 있는 거를 네. 풀어야 돼요. 네. 근데 못 풀 때는 이거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돼. 네. 저는 권위적인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이런 게 바로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정말 막 호기심에 의해서 막 탐구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만든 요소가 있어. 그걸 풀어내야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모임 중에 예. 보통의 경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다른 선생님이 하는데 그 선생님이 게임을 굉장히 잘해요. 예. 그 게임의 권위 때문에 아이들이 맞아요. 예.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 그 변 대표님 이 부분은 또 전문가일 거예요. 그죠? 얘들 파고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그 많은 학생들이 기숙학원에서 했지. 그게 쉬운 건가? 네. 그 실력이 그런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인지 쪽이 제가 가장 밝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밝은 게요. 저는 바로 동기 쪽이에요. 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하게끔 만들어내는 데는 저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건 너무 중요해요. 네. 근데 교육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원인을 밝히기 어렵거든요. 이게 먼저 돼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거죠. 착수가 학교 교육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 한계는요. 아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갖다 놓고 있잖아. 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스템에는요. 어떻게 돼 있나요? 아이가 동기를 갖지 않는 이상 아이를 공부에 밀어넣지 않는다잖아요. 제 원칙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로직을 우리는 현재 올리언스쿨에서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로직인데 이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우리 안에서도 좀 전문가가 하나 연구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는 정말 이 프로세스를 가기 어려워. 진짜 어렵죠. 학교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변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거기 마이크를 틀어서. 거기 예 그쪽 마이크 켰어요? 빠져나갔다니. 예 그냥 해줍시다. 아이들한테 이제 접근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공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을 만들어내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역에 대해서 하고 수상이나 관상에 대해서 심리가 서로 합치면은 아이랑 접근할 때야 너는 지금 우리랑 코랑 인간은 이런 일을 갖고 이런 것이다. 그 대신 너는 누가 뭐라고 너한테 하는 그것들을 하기 싫어지는 방법이구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이가 마음이 열려요. 그럼 그럴 때 너는 이런 거로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요한 거 맞는데 다른 사람하고 듣는 걸 연습하면 이게 달라질 거야. 그럼 애들이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관상이랑 수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애들이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손자라가. 저도요. 생명선 얘기해서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엄마 고생 많이 했네. 그래서 치료하면서 그다음에 너는 원리는 좋은데 유한한테 지적질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니까는 이거 이러면 좋겠다.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런데 듣고 와요. 제가 지금 뭐 하는데 뭐가 어떻고 공감의 툴로서 그걸 사용하는 네. 그렇죠. 예. 그게 저런 게 툴이라고 그래요. 제가 사용하는 툴은 좀 단순하면서 로지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올리언스쿨 입학생 받을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부모님하고 이거 1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처음 만난 애를 1시간 안에 해결하는 방법인데 먼저 설문을 받아요. 설문을 한 10장 자세히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설문 내용을 가지고 엄마하고 먼저 사전 얘기를 나눠요. 대부분 이 자녀 교육은요. 엄마가 잘못해서 생긴 거거든요. 부모가 잘못해서. 지금 그 상태는 가정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얘기해서 지금 이제 아이하고 상담을 들어갈 텐데 모든 원인을 엄마한테 돌리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럼 설문지 딱 놓고 이제 너 이런 습관이 있네? 어떻게 생긴 거니? 이거 엄마 잘못이네 하고 이야기를 엄마 잘못이고 계속 엄마 잘못 아이가 막 행복해 죽으려고 그래. 완전 그냥 선생님 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구제해달라는 이제 이런 눈 사인이 오는 거죠. 1시간 딱 지나면요.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다 사전 맞춘 거잖아요, 입을.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엄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지침을 딱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얘가 더 하고 싶어서 오는 거죠. 거의 99% 성공했어요.
예. 그 로직 딱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인데 그것만 가지고 그 상담할 때 처음 만난 애잖아요. 아주 그냥 처음에 올 때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엄마 끌려와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억압에 대한 해소이면서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그 욕구 있잖아요. 근본적 욕구를 터트려주는 단계죠.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그 상담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거 보고 분석해가지고 따라서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 이게 다 지금 도구잖아요. 우리 변 대표님하고 저게 하나의 도구인데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냐. 근데 친밀도를 쌓아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생활 속에서 하는 거고 이 학원이라든지 어떤 교육 현장에서 할 때는 이런 어떤 로지컬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 다음에 이 학습 코칭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예, 그 프로그램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룰 텐데,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됐는데요. 아무튼 분야 설정을 이렇게 해서, 방금 말한 5가지 로직 있죠? 이 5가지 요소들을, 세워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산 형태, 여러분도 개인 과제 형태 10종류가 있죠? 개인 과제 요겁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생산을. 그래서 전문 분야의 5가지 준비, 제가 아까 말한 지식, 기술, 태도, 경험, 인맥,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할 거냐 해서 전문성을 쌓는 것을 이렇게 다루고 강의를 하려면 이걸 추가해야 되겠죠. 조수를 하려면 요거 추가해야 되고 시험을 하려면 시험만 하려면 요거는 그 해당 정보 설계만 하면 돼요. 이거는 시험은 굳이 인맥까지 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컨텐츠 생산, 유튜브 블로그 등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설계 작업을 하고 창의형 생산,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는 설계한 다음에 창의인지라는 게 있어요. 설계가 딱 끝나면 정보에 대한 앞에서 여기 이겁니다. 지식 이 부분을 전부 설계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그럼 설계를 끝냈으면 중복 잡았고 누락 잡았잖아요. 그럼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 봤는데 누락이 있는 거야. 누락이 보이면 기회다. 왜? 나에게 주어진 창의의 기회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나에게 기회다.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남들이 뭘 잘못하면 비판을 하려고 그래. 남들이 잘못하면 나에게는 뭐예요? 기회예요. 예, 기회인 거예요. 미안해야 돼. 저 사람 걸 내가 해결해 주는 거를. 예, 그런 마음 가지고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형. 이거는 창의 방금. 취업형은 어떤 거냐? 취업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필요로 하는 걸 조사해요. 지금 그 업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거. 뭐든 좋아요. 마케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럼 마케팅을 연구하는 거야. 그 회사의 마케팅은. 그럼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그 회사의 마케팅을 해결은 할 수 없지만 한 6개월, 1년을 연구하면 자 보십시다. 6개월간 그 회사 마케팅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답을 못 찾아서 답을 찾으면 너무 좋고 1년 후에 그 회사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나는 당신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브리핑 한번 들어주겠어요. 누가 안 들어주겠어? 1년을 연구했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았겠죠. 왜냐하면 그 분야만 연구했으니까. 채용이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 펼쳐놓고 가는 거야. 국영수사가 공부하다가 다 취업도 못하는 거죠. 지금은 대학에서 뽑을 때 아예 전문성을 보고 뽑잖아요. 그 다음에 창업형. 창업하기 위해서 아까 문제 누락을 찾았잖아요. 그 누락 영역을 그때부터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락에 대한 기술을 찾아내고 인맥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창업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학업에서는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보 설계만 잘해도 돼요, 이거는. 정보 설계 5가지, 정보 설계 안에 5가지 인지 전략이 다 들어있으니까. 예, 요렇게 이 10가지 과제 중에 하나를 몇 가지를 선정합니다. 하나만 선정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 과제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뭔가를 내가 책을 읽어가지고 생산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책만 읽고 끝나버리는 거야. 다. 그랬잖아요. 예, 책만 읽고 다 끝나. 난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왜? 사람이 가서 그 책 한 권 읽기 위해서 7시간 읽었으면 땅을 파면 차라리 돈이라도 나오지. 그러니까요.
7시간 책 읽고 아무 게 나온 게 없어. 그리고 머릿속에 뭔가 들어왔는데 한 달 지나면 다 파편하고 다 날아가 버려. 휘발성이야. 그 시간에 차라리 땅 파면 그래도 노동비는 받잖아요. 그게 바로 생산 없는 독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독서를 할 때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누구라도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생산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제가 그동안에 그 많은 학생들 생산을 시켰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던 지금 일이었다고요. 오랫동안. 왜? 마지막에 풀리지 않았었어. 왜 정보를 체계화를 못 시키지? 바로 이게 이제 언어 인지 기술 이번에 나온 거죠. 이제는 이제 팔팔 뛰어다녀야 돼. 동기부여 다 준비됐죠. 그죠? 이렇게 전문성을 쌓아가는 절차들 준비되어 있죠. 언어 인지 기술 준비되어 있죠. 독서 설계 준비.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이제 그 젊은이들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예, 이제는 자기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지금 듣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모여진 정보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고, 둘째 뭐 하고, 셋째 뭐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이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다루어 들어가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하면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먼저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도구들 아까 사용했던 도구들 있잖아요. 이 도구들을 가지고 나눠주고 사용 방법을 익히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부터 연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분 정부 정책 사업 나올 때 뭐부터 해요? 연구 계획서부터 봤죠? 예. 그거 보고 거기서 뽑잖아요. 그리고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일반 회사도 다 기업체도 연구 계획서 아니면 사업 계획서부터 먼저 봤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구 계획서 포맷이 있거든요. 그 포맷에다가 내가 뭘 연구하겠다라는 방향을 잡아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는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주간 요거 살펴보시면서 요거 복사해서 앞에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개인 과제 방향을 한번 잡았습니다. 자.